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오늘은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장애인 방송 접근권을 넓히기 위한 방송계 전반의 움직임 속에 YTN은 어떤 준비를 마쳤는지 미리 점검해봅니다. 어느새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 대중예술, K문화의 거센 확산 속 언론의 자세는 무엇인지 YTN 보도로 살펴봅니다. 이어서 평화를 염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과 함께 강제징용 해법을 전한 YTN의 여러 대담 등을 분석해봤는데요. 시청자위원회 날카롭고 밀도 높은 고견으로 가득한 3월 정기회의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수입니다. 화려한 봄꽃이 피면서 봄 기운이 만연한 4월입니다. 실내외 인원 제한도 없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면서 노마스크 봄철 관광이 더 활발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 맞춰 피는 봄꽃에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완연한 봄 기운 따라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또 YTN 시청자위원회 3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큰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남겼었는데 그때 여러 개의 채널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눈에 띈 부분은 YTN에서 이제 수어 방송 부분인데 수어 방송이 상대적으로 좀 타 언론에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고요. 국내 농아인의 인구가 40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 화면에는 산불 장면이 막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 파악이 좀 힘들다고 하면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 대피를 뭐 해야 되는 건지 참 모를 일인데 좀 불안감에 크게 사로잡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고요. 저도 YTN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 한글 자막보다는 그 수어를 통해서 훨씬 더 이해를 빨리 하신다고 하는데 이 국내 대표 보도 채널인 YTN에서 긴급 재난 방송이라든지 어떤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이벤트 또는 그런 중대사에 관련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이라도 수어 방송에 좀 비중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그 얼마 전부터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저희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셔서 수용을 해주셔서 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관련 영상이라든지 뭐 국민의 안전을 계도하고 어떤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뭐 보도라든지 캠페인성 영상에서도 수어 방송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반드시 삽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번 달 중에 YTN에서 현장 생중계로 연결하신 뉴스들을 살펴봤는데 미국 금리 인상 영향에 대해서 정부 측 브리핑하신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을 때 현장 연결하신 거, 그리고 뭐 여야당 대표 상견례 하시는 현장이라든지 인천에서 큰 불 났을 때 그때도 소방서 측에서 브리핑으로 생중계 연결하셨을 때, 그리고 3.1절 기념사 하셨을 때도 사실은 수어방송은 제가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지하는 부분은 수어방송이 들어가면 일반 시청자들께서 보시기에 화면을 좀 분할하고 시선이 좀 흩어지고 그리고 자막이라든지 영상 일부분을 가려서 또 그거에 불만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라고는 아는데 적어도 재난 속보라든지 그런 관련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잘 선별해서 내보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도 5%에서 7%로 늘었다는 관련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곧 있으면 장애인의 날도 좀 다가오고 그런 시류랑 맞물려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어방송 편성과 관련해서 당장 그거를 다 늘리겠다라든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인력의 문제라든지 들어가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 주신 방향 자체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중간에 SB 심폐소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전달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내부적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시작하는 대로 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준비 기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월 20일 날 보도됐던 외화에 무릎 꿇은 한국 영화 달라진 관객 눈높이 맞춰야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흥행이 예상보다 못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헐리우드 영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 그리고 그게 그 사이에 코로나19를 지나는 사이에 OTT를 중심으로 한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관객들이 아무래도 영화관을 찾지 않는데 관람료는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되는 이런 문화예술의 한 단면을 좀 보도를 한 부분입니다. 관객들의 온도와 그리고 이걸 제작하거나 이제 배급하거나 유통하는 쪽의 온도들이 좀 다르고, 또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측면이 굉장히 좀 이슈로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나 대중문화의 트렌드하고도 연관되는 만큼 이렇게 단편적인 보도가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향후 어떠한 전망이나 대책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공급자적인 측면이나 생산자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과 약간 연관이 되지만 더 큰 이슈로 이제 3월 달에 좀 많이 보도가 됐었던 게 이제 불법 영상,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와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있었죠. 3월 22일 더 뉴스에서 최신 드라마가 다 공짜, 속타는 OTT 대책과 배경은이라는 보도로 이제 전문가가 출연을 하셔서 약 한 15분 정도의 대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TT가 대중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슈가 되는 콘텐츠가 나올 때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그것이 외국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거를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고, 요 보도에서 향후 대책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소 좀 평면적이거나 아니면 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요원한 대책들, 그래서 뭐 검색을 금지시킨다던가 뭐 국제적인 수사 공조를 통해서 운영진들을 검거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보도는 끝이 났는데요. 이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나 그러니까 민관이 좀 협동으로 해서 정부나 국내 사업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떤 기노브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저작권 이슈들을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2월에 아마 한국 영화 통계 가지고 보도했던 사안으로 기억하고요. 또 불법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그 두 개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주문하신 건 이제 원론적인 구두선적인 대안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몰랐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아무튼 말씀 주신 것도 큰 틀로 보면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현실 속에서 있는, 특히 대중 문화계 속에 곳곳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구조적인 한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천착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월에 방영된 뉴스 보도 중에 사교육 관련 보도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문제의식 덕분에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성을 바탕으로 3월 9일 뉴스 라이더 프로그램에서 초등의대반 의사만 꿈꾸는 교육 에듀푸어 부모라는 제목으로 뉴스 제목만으로도 우리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사교육 현장의 정보를 그러니까 자세히 파악하는 데는 사교육 전문가로 나오신 종로학원 대표님의 말씀에 유익할 수는 있으나 공교육에서의 해결점을 찾는 질문에서는 공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전문가나 공교육을 직접 실행하는 실무자 혹은 공교육을 받고 있는 뭐 학생이나 관련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논의되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가와의 단독 인터뷰로 문제의식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넓게는 저출생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교육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들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는 사실 단발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통계청 보도 통계가 나오고 나서 그날 하루 정도 하고 나서 다만 팀 차원에서 효율적인 인터뷰이가 누굴까를 이제 고민하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부모나 학생 등 주요 다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부각되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그 해당 팀과도 공유하겠습니다.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혹은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주셔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튜브 혹은 온라인만의 컨텐츠가 없는 점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YTN 플러스에서 자막 뉴스나 제보 영상이 게시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뉴스에서 보도된 소재들이기 때문에 YTN만의 단독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YTN 플러스에서 1년 전에 제작한 안녕 대선이라는 자체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 평가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뉴스의 틀에서 벗어나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좀 더 신선한 뉴스를 제공해 주시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욱 반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 대선 말씀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나름의 항변 겸 홍보를 좀 하면 그 안녕 대선을 제작했던 팀이 대선이 끝나고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제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어떤 이방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소파 트래블러라고 그래서 여행 유튜버 체코제와 함께 국내 곳곳을 여행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다룬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지금은 그 지니어스라고 환경 콘텐츠를 그 팀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익스플레인 프로그램인데 현장도 가고 뭐 그냥 설명도 하고 해서 환경에 관련된 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주시면은 그 대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기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우주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우주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우주로 바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후죽순으로 개발을 하던 것들을 하나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착실하게 개발을 하자.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자라는 게 지금 그 지난 정부서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말들입니다. 근데 그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YTN의 기사를 보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만을 딱 요약해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사천이냐 아니면 뭐 대전이냐 또 제3의 도시냐 굉장히 복잡한 그 부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싸움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거기 또 포함이 되어 있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냐 아니면 우주 발전, 우주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그 쟁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다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좀 전문가들에 대한 그 의견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 사천이면 사천 또는 경남이면 경남 쪽 이쪽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토론이라던가 아니면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 전문 채널로서 선도적 주자를 이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굴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보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과학 분야가 이제 저희는 이제 보도국이랑 사이언스 TV가 이렇게 나눠져서 협업을 하는 구조여서 사이언스 TV랑도 협의를 해서 단순히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둘러싼 뭐 이런 문제는 뭐 보도국에서 일단 급한 대로 취재를 통해서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뭐 장기적으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의해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막뉴스의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막뉴스가 이제 기존의 YTN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좀 유튜브 환경에 맞춰서 편집해서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보도 제목은 찌든 때 유통기한 지난 채로 배달음식 전문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사경 배달 전문업소 13곳 불법 행위 적발이라고 해서 해당 보도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생적인 이런 조리 환경들이 적발되었다라고 했는데 자막뉴스에서는 중국 아니고 한국입니다. 단속 나가는 경찰도 기겁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이미지상에 굉장히 좀 식품상에 좀 불량하고 또 비위생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비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하게 자막뉴스상에서 전복 세척 영상 봤더니 의식불명 유발 살균제 떡하니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해당 보도는 중국에서 살균제로 해삼 전복이 이제 전복을 세척했는데 식약처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알아봤더니 국내에 수입이 안 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의식불명 유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러한 그 식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자극적인 좀 제목을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환경에 이제 맞춘 영상이라고 하지만 YTN의 보도가 굉장히 보도 전문 채널에서 전달하는 유튜브 영상인 만큼 이러한 제목을 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유념해서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막뉴스는 그 보도국에서 생산되는 리포트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각자 한 10명 정도의 에디터들이 그 뉴스 에디팅 업무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사전 데스킹을 할 시간적인 여력, 이건 뭐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이루어와졌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후라도 얼른 과한 게 있으면 고치고 막 그래 왔었거든요. 지적하신 내용이 100% 지당하시고 하여튼 데스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장 왜곡 이런 게 전혀 없이 팩트만으로 이제 제목과 그 조회수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게 이제 제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여튼 이건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3월 17일 뉴스 라이브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차분하고 예리하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양국이 좀 비정상적인 관계를,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잖아요. 정상회담도 못하고 청산하고 새롭게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등 성의 있는 조치가 없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제도 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래 기금이 전범 기업의 개별 참여도 그리고 사과 표현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12년 전 미쓰비시 장학금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재점화 가능성도 보도했고 구상권 포기에 대한 피해자 반발,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윤 대통령 부정평가 1위인 이런 것들까지 다 보도를 해서 저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YTN이 보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월 7일 날 더 뉴스 일부에서 주 52시간 근무 개편안에 대해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나와서 노동자 건강권 그리고 몰아쉬기의 현실성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는 그 사이에 노동부 대통령실이 계속 발표가 수시로 팩트가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뭐가 도대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좀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정책 혼선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어떤 식으로든 계속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살을 붙여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제도, 의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3.1절 날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목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서도 직접 가서 취재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셨던데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던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다른 언론 단독 보도로 나왔고요. 특정 정당에 소속됐다라는 질문에 YTN 그 인터뷰에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YTN에서 이분이 특정 정당 소속 또 감사장 받았던 걸 제일 먼저 확인하고 취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YTN에서는 그 보도가 보이지 않고 다른 언론에서 단독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YTN에서 이렇게 좋은 단독 취재를 하고도 보도를 내보내지 못했는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저희 보도로 다시 그 사건이 좀 주목을 받고 애초에 뭐 저희가 그런 의도였다면은 접근 자체를 안 했을 거고요. 저희 기자가 오히려 끈기 있게 해서 직접 만난 건도 처음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화제가 됐고 다수의 언론에서 아마 인용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바탕이 돼서 이제 추가 취재가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드러났던 부분도 있으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 단체들이 정한 그 각종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그 보도 준칙을 따른다는 문구를 좀 그 모바일 인터넷 화면상에 적용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감염병 보도 준칙이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재난 보도 준칙 이 세 가지 감염병, 선거 여론조사 보도, 재난 보도 시에는 관련 기사 하단에 YTN은 감염병 또는 선거 여론조사 또는 재난 보도 보도 준칙을 준수합니다라고 한 줄 표기해 놓으면 그 보도의 신뢰성과 책임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세 가지 준칙을 언급했냐 하면 재난 보도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또 감염병 보도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모두 큰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이제 책임감 있는 언론으로서의 좀 모범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요. 그 모바일 화면상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 제안입니다. 그 YTN 모바일 첫 화면은 앱의 얼굴인 동시에 이용자가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실시간 자막 뉴스를 그 상단에 띠뉴스를 고정 배치해서 뉴스가 좀 흐르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띠뉴스를 통해서 주요 뉴스 제목들을 한눈에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띠뉴스에서 흐르는 뉴스 아이템 중 하나를 특정해서 이제 눌러주면 해당 뉴스로 이동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모바일 웹 화면이 좀 정태적이지 않고 좀 더 역동적인 화면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고 위원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모습하고 일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보는 첫 화면에서 좀 단순하고 좀 확대되는 그 화면이나 제목 개념으로 가고 위에는 이제 속보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런 게 나가고 있다. 이런 게 제 YTN에서 지금 나가는 뉴스다라는 거를 대표 기사로 걸고 그 밑에 관련된 기사들을 가급적이면 좀 붙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에 좀 뜸해졌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도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조금 많이 없어진 잘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주로 양측에서 군비 증강이라든지 뭐 병력 증강 이런 걸 통해서 전쟁 준비를 하거나 이런 쪽에 많이 치중돼서 그동안 보도가 됐는데 이게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그 나라 국민들은 당연할 거고 전 세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이후에 이제 빨리 마무리되고 평화를 원할 건데 물론 국제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쟁을 마무리시키고 빨리 평화를 가져오려는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 주변에서 노력들, 뭐 이런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민간 단체 이런 데 활동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면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을 다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좀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노력들이 있는 걸 좀 확인도 하시고 또 있으면 보도를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지부진하게 계속 그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아마 중재를 통해서 조기 종전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3월 9일자 보도에서는 팩트Y 정진석 그 정부 해법은 문희상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인사가 그것은 원래 민주당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인데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단순히 양측의 주장만을 나열해서 보도를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YTN은 이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체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3월 8일자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석동현 사무처장이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중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YTN이 올해 1월 4일에 보도했던 보도에 의하면 폴란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독일의 전쟁 배상 문제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는 명백히 받아쓰기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사실 확인 보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신 처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후에 이제 공방이 벌어지면서 조금 커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 팩트 체크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좋게 봐주신 몇 가지 뭐 미쓰비시나 뭐 문희상 안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조금 더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법조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회의 때 언급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법조계 뉴스 중에서 검찰발 뉴스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검찰의 행태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 문제는 이제 별개로 논의하더라도 현재 검찰은 재판의 한쪽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검찰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정확한 사실 보도라는 언론의 의무를 저버리는 저널리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 9일자 보도 중에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 납포 전부터 북송 검토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공소장에 관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냥 하라며 강행합니다. 와 같이 마치 사실로 확정된 것인 양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는 공소장만 공개되었고 증거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가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와 같이 인용식 보도로 했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 데스크에서는 아무런 검증이나 게이트키핑을 하지 않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볼게요.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공소장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라면은 이제 그것도 적절한 기술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랬다면 좀 양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인용 보도를 하면서 기정사실화해서 자기 목소리로 단정해서 보도했다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지켜보고 법조팀이랑 의견을 교환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3월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새싹과 꽃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기대와 설렘이 자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금 나침반에서도 봄의 분위기를 담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화제의 현장과 다양한 생활 정보, 첨단 기술과 과학 상식까지 색다른 정보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황금 나침반이 이번에는 어떤 소식들로 채워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새 계절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스파이더맨처럼 나타난 파쿠르 선수의 등장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스파이더맨을 통해 파쿠르라는 생소한 분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고난도 기술을 성공시키는 트릭샷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의 아이디어와 끈기, 성공했을 때의 쾌감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무언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냈을 때 생겨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기술자들 코너에서는 에드벌룬과 3D 입체 광고를 다뤘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드벌룬 제작 기술자를 찾아가 단계별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하게만 보였던 에드벌룬이 복잡하고 섬세한 제작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축제 현장에서 에드벌룬을 보게 된다면 제작 과정을 떠올리며 더욱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3D 입체 광고는 관련 기술과 그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한 뒤 실제 적용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기술 용어들이 등장했지만 제작 원리를 담은 화면을 자세하게 보여주며 이해가 쉽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상식과 최신 과학 이슈를 다루는 과톡 코너에서는 각종 모임에서 친목을 다지기 위해 하는 게임을 소재로 관성의 법칙과 정전기의 원리를 재치 있게 풀어냈습니다. 상황극을 펼치는 두 출연자의 호흡이 잘 맞고 연기도 능청스러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과학 핫 이슈로 소개된 돼지 유전체 지도는 돼지고기 육질 향상과 전염병 대비는 물론 인간 질병의 해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학이 우리의 일상과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황금 나침반은 직접적으로 봄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새 계절의 활기를 떠올릴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돼 공감을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새로운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두루 접할 수 있는 참신한 내용과 알찬 구성을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